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10일 소리가 들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음파라고 하는데요. 음이 소리 음이고 이게 파동인 거죠.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 파동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스피커가 나오는데요. 스피커에 이 진동하는 판이 있어요. 자, 보다시피 스피커에서 진동판이 앞뒤로 진동하게 되면 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스피커의 진동판의 울림은 어느 정도나 들린 것일까? 진동판 위에 팝콘을 놓고 서서히 볼륨을 올려봤는데 자, 좋습니다. 음악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그거를?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소리는 여기 써있죠.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알아보면요. 스피커의 진동판이 앞뒤로 진동하면 이웃한 공기 입자가 앞뒤로 차례로 진동을 전달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리가 쭉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영상도 볼게요. 스피커에서 초에 이르는 거리는 20cm. 과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진동만으로 8개의 촛불을 끌 수 있을까? 음악 주세요. 촛불이 그래서 영상에서 본 실험에서 이렇게 이웃한 공기가 차례로 진동하면서 촛불이 차례로 꺼지는 것을 실험으로 봤어요. 이처럼 소리는 이 공기의 진동으로 쭉 전달되어지는 파동이에요. 정리하자면 소리라고 하는 파동은 물체의 진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되어지는 파동이 소리라고 하는 파동이에요. 학습지 3번의 소리의 전달 특징을 볼게요. 소리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한 종파죠. 소리는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하잖아요. 그래서 종파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용수철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용수철도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잖아요. 이렇게 소리는 종파이기 때문에 매질이 가장 빽빽한 밀한 부분과 매질이 가장 듬성듬성한 소한 부분이 차례로 생기게 되겠죠. 밀소, 밀소, 밀소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소리는 종파예요. 그러면 소리가 종파인 것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소리를 듣는 것인지 소리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물체가 진동을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공기 입자가 차례로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전달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지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음파가 공기를 통해 귀로 전달됩니다.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되어 온 음파는 우리 귀 속의 얇은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이 고막의 진동이 청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면 뇌는 소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소리가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되어지면 귀 속에 있는 그 얇은 막인 고막이 진동을 하게 되고 이 고막의 진동이 뇌로 전달되면 뇌에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이렇게 소리는 공기와 같은 기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또 물과 같은 액체를 통해서도 소리가 전달되어요. 예를 들어서 수중 발레 선수는 물속에 있는 스피커에서 전달되는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맞춰서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에는 스피커에 진동판이 진동을 해서 소리를 만들죠. 그러면 이웃한 물 분자가 차례로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전달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물과 같은 액체에서도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물속에서의 악기 연주,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속에서도 소리는 잘 전달된답니다. 그리고 소리는 금속과 같은 고체를 통해서도 전달되어요. 예를 들어서 철봉의 한쪽에 귀를 대고 다른 쪽을 두드리면 소리가 전달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철봉을 두드리면 이 고체 입자가 진동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가 이웃한 고체 입자를 차례로 진동하면서 소리를 전달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고체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볼 건데요. 실전화기에 대한 영상이에요. 실전화기는 종이컵에 대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종이컵을 통해서 말소리를 듣는 그런 놀이기구잖아요. 이때 종이컵과 실 둘 다 고체이고 고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놀이기구예요. 그래서 실전화기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원리를 알아보자. 그 원리는 바로 진동인데요. 우리가 컵에다가 실을 연결을 해서 소리를 내면은 그 안에 갇힌 공기가 진동을 하죠. 그리고 컵 밑 바닥이 또 진동을 하고요. 그것과 연결된 실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 끝에 있는 컵 바닥이 또 진동을 하게 되면은 그 진동이 우리 고막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것은 소리가 공기인 기체보다 고체인 이 실을 통해서 갈 때 훨씬 더 전달이 잘 되는 거죠. 자신감을 얻은 태사자, 이번에는 아파트 7층 집에서 동입구에 있는 2층 중화요리집까지 실전화기를 설치했다. 그 거리는 약 123m. 이 먼 거리에서도 과연 정확히 주문을 받아낼 수 있을까? 네, 거기 사자 중국집이죠? 네, 여기 지금 실력하고인데요. 네, 저 짜장면 2개 나와요. 짬뽕 하나 빨리 갖다 주세요. 하나는 간짜장 곱빼기요. 네, 잘 들리네요, 이거. 예, 선명하게 들립니다. 네, 지가 갖다 드리죠. 실도가 신속하고 선명합니다. 이처럼 소리의 전달은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매질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의 전달은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공에서는 진동할 매질이 고체, 액체, 기체 같은 진동할 매질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시킬 수가 없겠죠.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직접 실험했습니다. 먼저 진공관에 스피커를 넣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점점 수치가 올라가는 진공관 밖의 소음 측정기. 혼잡한 도로의 소음 정도인 65dB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상태에서 진공관의 공기를 빼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점차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관 속의 공기를 모두 빼내자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음악 소리. 방금 본 실험처럼 공기를 뺀 용기 속은 진공이잖아요. 그랬을 때 스피커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전달되지 못해서 밖에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을 봤어요. 우주 공간은 매질이 없는 진공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진동할 매질이 없으니까 소리가 전달되지 못해서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관련된 영화를 보도록 할게요. 영화 스타워즈이고요. 우주에서 전투하는 장면인데요. 우주인데도 소리가 영화에서는 들렸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주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 우주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실제 우주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가 없죠? 자, 나머지는 그냥 영화를 보도록 할게요. R4. Prepare to jettison the spare part canisters. Fire them now. Well, we won't be seeing him again. 이번에는 소리의 전달 속력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는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요. 액체, 기체 순으로 갈수록 소리의 전달 속력이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다시피 고체가 입자가 제일 빽빽하게 배열하고 있고 액체, 기체로 갈수록 입자가 덜 빽빽하게 배열하잖아요. 이렇게 입자가 빽빽하게 배열할수록 입자가 진동할 때 입자가 다른 입자와 충돌할 기회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입자의 진동을 이웃한 입자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체와 같이 입자가 빽빽할수록 소리의 전달 속력이 더 빠른 거예요. 액체, 기체로 갈수록 입자가 덜 빽빽하잖아요. 입자가 덜 빽빽하면 입자가 진동할 때 다른 입자와 충돌할 기회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의 진동이 더 느리게 전달되어지겠죠. 그래서 소리의 전달 속력이 액체, 기체로 갈수록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볼게요. 소리의 속도는 그것이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공기처럼 분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음파는 다소 천천히 이동합니다. 물처럼 조밀한 물질일수록 소리는 더 빨리 이동합니다. 금속과 같이 아주 조밀한 물체에서는 더욱 빠릅니다. 그리고 공기와 같은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전달 속력이 빨라요. 이거는 그 소리의 굴절에서 배웠던 거죠.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입자의 충돌 기회가 많아지니까 진동을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소리의 전달 속력과 관련된 실생활 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두 소년이 선로를 사이에 두고 아래와 같이 있는데요. 이 소년은 기차가 오는 방향에 귀를 가까이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년은 이 공기라고 하는 기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걸 듣겠죠. 이 소년은 철로의 귀를 가까이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년은 철로라고 하는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소리를 듣는 거겠죠. 그러면 두 소년 중에서 누가 기차가 오는 것을 먼저 소리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철은 공기보다 소리 진행이 15배 이상 빠르므로 매일의 귀를 대고 있는 사람이 기차가 오는 소리를 금방 알아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공기라는 기체를 통해서보다 이 철로라는 고체를 통해서 소리의 전달 속력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철로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고 있던 소년이 기차가 오는 소리를 더 먼저 들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